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우리 정부 빚이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를 합해서 518조에다가 정부가 지급보증한 공기업 부채까지 920조 3천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판에 정부가 짠 복지 재원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5년간 51조를 마련한다는 것부터 불가능한 산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출을 정해놓고 세입을 꿰어 맞추려 한 게 잘못된 겁니다. 당장 1년에 12조 들어가는 기초연금에다가 앞으로 4대 중증질환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 정말 괴로울 겁니다. 부자에게는 당분간 복지 안 하면 될 터인데,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게 정치이겠는데 그게 또 어렵죠. 9월 2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 공약 후퇴 문제가 정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기초노령연금 문제죠. 오늘 1, 2부에서는 국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양당 간사를 연결합니다. F-15SE 기종으로 결정하려던 차기 전투기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3부에서 이 문제 최고 전문가인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부가 2015년, 2016년 대학 입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 4부에서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열렸습니다. 이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 심의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전투기 자체가 좀 9세대 전투기다. 우리 전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평상시에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지적도 있었고, 특히 그 스텔스 기능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비역 장성들도 그렇고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좀 비판적이었던 부분들이 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이 1970년대 초에 된 것이니까 앞으로 40년대 타면 80년대 비행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차기 전투기 재선정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저께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 밝히긴 했는데요. 예. 공군하고 합참에서 이미 제시된 전투기 소요 대수를 일부 수정을 한다 그럽니다. 60대로 좀 돼 있는데. 예. 아무래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대수를 좀 줄여서라도 비싼 비행기를 사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제 병행을 하고 이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공고를 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60대가 좀 필요한데요. 그거를 분할해서 몇 차례 나눠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싼 비행기는 한 2개대 한 40대 정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최종 후보로 올랐던 조금 싼 비행기들을 혼합해서 구매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지금 함께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 재선정 절차가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 전력 증강 계획에는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방사청은 최대한 이제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9조가 넘게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8조 3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줄이면서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이 60대에서 더 줄이면 이 출격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문제겠네요.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 예산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복지 문제도 예산 때문에 다 줄이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도 이제 고민이 되겠죠. 예, 국정원 계획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대공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공 수사권까지 어떻게 폐지를 하느냐, 또 여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쟁점화되고 있죠. 예.
어저께 그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가 국정원법 개혁안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대공수사권을 비롯해서 이 수사권을 이제 폐지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름도 통일 해외 정보원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해외하고 대북 정보 하도록 했고, 또 국내 정보 수집 그리고 수사권 이 부분은 검찰하고 경찰 이런 쪽으로 이제 이관하도록 그런 이제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 방안이 나오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이거는 국정원 무력화 방안이다. 예. 특히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공수사권 또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하자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나섰어요. 예, 국가정보원이 조만간 또 이 자체 개혁안 마련해서 국회에 이제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좀 꽤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최종화 내용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득 상위 30% 그 고령자의 경우에는 아예 그 대상에서 배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예.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지급하는 방식이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느 정도가 거기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요. 재산과 소득을 합친 그 소득 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입니다. 83만 원이고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 원 이하여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서울에 사는 그 고령자 부부의 경우에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이상 주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예. 이게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를 원래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연계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좀 그러네요. 예, 결국 국민연금 열심히 성실하게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건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받고 보자. 사랑 YTN 예스로구나. 사랑이로구나 YTN 예스.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침나절부터 춘향이 말고 다른 데다 사랑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예스. 헐, 대박. 아니,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사랑 고백했다고. 세상 돌아가는 훤한 소식과 신나는 음악도 전해주고 가왕 조용필 티켓까지 준다는데 내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춘향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 이거 제가 받을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 YTN 예스 찾아보면 우리 용필이 오빠도 만날 수 있잖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얼쑤 받아보자. 모바일 앱 예스 안내했습니다. 야당이 국회로 전면 복귀하면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두고 여야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지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새누리당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약을 파기하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재보선이 코앞에 있어서 공방전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모양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부분이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많은 부분이 후퇴하거나 파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기초연금 공약은 우리 나라의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사실은 가난, 질병, 고독,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공약 파기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 변화됐다고 하는데 이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올해 경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이 안 되고요. 다소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더라 하더라도 현재의 세수를 갖고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세도 없고 복지 공약의 구태도 없다. 이런 말씀을 꿈 같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정말로 몰랐다면 참 무능한 대통령이다. 알고 있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지금까지 있었던 공약 구태 공약 파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은 이 민주당이 먼저 이제 사용을 한 건데, 네. 이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연금을 포함한 복지 공약은 대선 당시에 여야가 똑같은 공약 아니었느냐, 입장이 같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대선 당시에 양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했거든요. 네. 뭐 재원이 그 없는 것도 뭐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근데 민주당이 이거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고 가는 좀 지나치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제 많이 달랐습니다. 예. 노인 틀리 지원 확대, 그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감면 이런 걸 제외하면 같은 공약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은 이 재정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을 2017년까지 2배 20만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예.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부자 감세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요. 작년 11월 5일 날 박근혜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새누리당 쪽에서 총선 때도 공약이었던 사항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뭐 검토된다 이런 보고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그 복지 공약, 그러니까 이제 평소 새누리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 대통령 공약 내용이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조건 20만 원씩 드린다는 건 아니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다가 기초연금법 통합하는 법률 개정 추진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지금 일종의 발뺌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때 TV 화면으로 들었습니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우여 대표의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고 그래서 참 관심 많이 갖고 온갖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처음 듣는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궁지에 몰려서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든지 박근혜 후보의 말씀이든지 어디를 봐도요. 그 단계적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공약에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황우여 대표가 이 연금 체계를 잘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20만 원 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황우여 대표의 말씀을 내가 전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 궁지에 몰려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안내 좀 드리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방송 후에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로 여러분들이 의견도 방송 중에 받고 있습니다. 예, 다시 여쭤보죠. 이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고 단계적으로 또 상위층은 국민연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위층은 좀 자부담을 하고 우선 하위 70% 정도까지만 보호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황 대표의 결의거든요. 네. 이 쉽게 말해 어려운 노인층만 우선 기초연금으로 돕고 네. 나중에 부자들은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해일 복지 축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정말 복지 선진국, 서유럽,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일부의 축소 조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천국이 아니라 이제 복지를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민주주의 과잉으로 최경환 원내대표가, 성대장 원내대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거고요. 이걸 70%로 해서는 빈곤해소의 통계를 보면 빈곤해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황우래 대표 말씀처럼 그렇게 진실로 생각했다면 대선 때 그렇게 했어야지. 대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건 정치 도의상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하위 70%로는 노인 빈곤이 해결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 상반기에만 우선 10조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공약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네. 예,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참 답답한 건데요. 경제 상황이 변화했다, 안 좋다 그러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반문해 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러면 자신들이 집권하자마자 경제가 옛날처럼 8% 10% 고도 성장한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와서 이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인지 싶고요. 그런 소리 할 것 없이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정권이 했던 부자 감세 철회에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한 공약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MB 정권이 했던 부자 감세 철회하는 간단히 될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방금 부자 감세를 말씀하시는데 이 개인 소득세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선 또 중산층에 오히려 더 혜택을 입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 결국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법인세 소득세인데요. 법인세 소득세 다 MB 정권 이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 우선 그런데 금액을 보면 법인세가 압도적이니까 법인세를 올리자는 건데, 이 우리처럼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처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근데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이런 경쟁국들은 하나같이 지금 법인세가 15%에서 16% 정도입니다. 이 법인세를 올릴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샘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 꼭 예를 들 때 법인세가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나라면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보다 높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영국은 우리하고 같고요.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높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세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세금을 좀 더 걷고 어떤 세금 좀 깎아주고 이런 합의가 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부자 감세를 할 때 이게 국민적 합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없고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도 했고 그거 지키려면 지금 방법으로서는 그렇다고 국민적 합의 없이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에 반대할 국민은 저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그 이제 민주당 의견인데 또 법인세를 올리면 중소기업도 또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는데요. 예. 지금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만 그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략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안들이 그럼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서구처럼 시행을 하려면 결국은 소득세 그리고 소비 과세를 꼭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서구만 하더라도 유럽에는 평균 19%가 부가가치세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소비세를 올리는 데는 반대하십니까? 저는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전에 죄송합니다.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정도로 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한 대부분이 실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가 더 필요하고 국민들이 더 원하신다면 그럼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정세,
무슨 세율을 올린다든지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법인세 같은 것을 환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세 문제는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만 해도 현재 당면한 재원의 부족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은 아마 내일 일종의 유감 표시 정도의 사과 말씀을 하실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 상황 악화로 세수 결손이 생겨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지키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해서 공약을 못 지키게 됐고요. 그것도 조금의 후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기 수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 석상 이런 데서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용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지킨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꼼짝도 안 하고 부자 감세 철회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못 지킨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지금 자꾸 부자 감세 이러니까 이 법인세가 아니고 부자들이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치자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소득세만 하더라도 저도 물론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20%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소득자들에게만 자꾸 세금 더 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 부자들에게 복지를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지 않고 복지를 더 해주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옳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이제 예를 들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도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이 많이 들어서 저희 따져보니까 상위 20% 노인들은 그런 대로 괜찮으세요. 70% 80%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 재정 감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A값을 1년에 1%씩 올려서 2017년에 80%에게 20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 정부안에 발표되면 기초연금의 공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민주당 간사로서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우선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공약이 어디 조금 후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사 지금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저는 책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1부에서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새누리당 입장을 듣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유재중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이 기초연금 공약이 축소 수정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데,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만은, 축소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전 노인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를 시작을 해서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고 또 각청 정부 대한노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은퇴자협회라든지 참여한 행복연금 추진위에서 아마 수개월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 노인층에 지급하는 것보다 소득 하위 70%로 지급하는 방안이 아마 건의되었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공약 대통령 대선 때 공약대로 하면 1년에 한 12조에서 14조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데 그걸 하위 70%만 주고 상위 30% 안 주면 결국, 한 3, 4주를 더 아끼자는 거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아주 기초, 근본적인 산술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도, 예. 예, 근데 정부 발표 전에 당정 협의 과정 거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 발표를 하고, 예. 이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너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아마 당정 협의를 갖출 시간은 없고, 정부가 예산안 확정 시점인 내일 우선 발표하고, 예. 11일쯤 이제 정부가 국회 기초연금법을 제출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당정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축소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주당 방금 이목희 의원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입장인데요. 네. 예, 지금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고민 끝에 공약을 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바탕으로 깔고, 또 현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미래 세대의 안전적인 국정연금을, 공적연금이죠. 국민연금을 좀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크게 봤을 때, 전 노인층에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 예. 그렇다는 것이, 대한노인회라든지 또 여러 계층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상위 30%, 소득 상위 30% 노인들도 스스로,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위 70%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배로 연금을 올려서 주는 그런 방안이 아마 정부에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청취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이 모바일 앱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 유재정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인터넷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 전문 보기로 읽을 수 있고 다시 듣기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초연금 공약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사실상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원래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직접 밝힌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하면서 아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 고민을 끝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약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연금을 이제 배로 올리잖아요. 예. 전에 기초노령연금이 9만 얼마에서 20만 원 올리는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빈곤한 것을 좀 덜어주자,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자 하는 데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보니까 재정이 이제 많이 드니까 상위 소득 30% 노인들은 스스로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좀 양보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또 여론을 수렴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자 노인 그리고 가난한 노인 이 따지기에는 사실은 독거 노인이냐 비독거 노인이냐 이것부터 저는 먼저 따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든 이 재원 문제가 후보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대선이 끝난 뒤에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수위와 그리고 여당에서도 검토를 해서 우선 가능한 공약부터 순위를 정하고 이 국민을 설득했어야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해 나가죠. 지금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복지의 4대 정전 질환이라든가 약속했던 부분은 거의 다 무선 보험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쓸 기초연금으로 이제 국민연금화 일어나는 가운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좀 바탕으로 깔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장 내년에 주고 몇 년 뭐 임기 중에만 줄 수 있는 재정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처음부터 이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잘 짜고 나가야만이 재정 어떤 지속 가능성으로 오랫동안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뭐 단장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내년 후년에는 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뭐 그 단장 그런 것보다도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차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아마 사회적 여론이었고 아마 어떤 상위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년에 27조, 5년이면 135조가 든다고 이 가계부에 나와 있는데 네네. 사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135조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보육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부터 엎어져 버리고 중앙정부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당 차원에서 복지 공약을 검토하고 소요 금액을 산출한 바는 있습니까? 뭐, 꼭 그런 거는 산출을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다만도, 예. 벌써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탈세라든지 또 정세를 하지 않고, 정세하면 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세 특허정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탈세하지 지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우리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 문제는 하나도 뭐 후퇴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단지 기초연금 이 문제는 사실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미래를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더 실익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아마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소득세를 내는 그 사람이 근로자 중에서 50%입니다. 이 봉급생활자 중에서는 62%고요. 나머지는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데 이 복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입장에서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두거나 해야 되는데 앞으로 보편적 납세를 하고 또 보편적 정세를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 정세하는 문제는 심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문제에서도 그것도 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 국민에게 불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언급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기재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국민들 여론이라든지 국가 재정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지 지금 뭐 정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제가 언급하기 힘드네요. 네. 예, 그렇군요. 이 민주당은 지금 부자 감세를 처리하면 된다. 근데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했던 그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다 낮춰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법인세를 다 낮춰준 거. 이걸 특히 법인세를 회복을 하면 1년에 한 몇십 조가 더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도 제가 18대 국회 하면서 뭐 야당에서 부자 감세하고 뭐 부자 정세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뭐 계층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자 감세라는 것은 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또 경제 발전에는 그때 따라서 조세법 이거는 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대충 그 밖에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30% 중에서 이 민주당은 한 10%는 정말 문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내막의 그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네네. 또 우리 노인들이 그 자식들에게 다 재산을 다 줘버리고 정말 가난한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70%에서 80% 위로 좀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내용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국민행복위원회 또 정부에서도. 예. 뭐 사실 뭐 재정이 허락하면은 뭐 다 주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70% 하위소득 이하니까 거기에 벌써 근본적으로 좀 빈곤을 탈피하면서 끌어올리고 그 위에 뭐 아까 야당에서 이야기드린 뭐 80% 약 10% 구간이 있겠죠. 그런 어떤 참하면 차후에
예, 또 어떤 그런 뭐 계획안이라든지 있으면은 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도 지금은 이렇게 상위 30%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제외되고 지금 하고 있는 70% 이하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98,000원인가 9만 얼마인데 이것을 배로 20만 원을 올려줘서 근본적인 시간을 하게 만들자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예. 네.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논의되던 국민연금과 그리고 기초연금을 합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는 안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아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합해서 20만 원 지급하겠다. 아니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하죠. 아니 근데 한 2달 전에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안은 이제 가입 기간과 연계를 하겠다. 아마 네. 이 안인 것 같는데요. 네네. 예, 물론 그 20만 원을 뭐 대충 채워주는 거는 맞는 것 같는데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그 기초연금을 합해서 2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넣던 사람들이 이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변화된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되게 90% 가까이, 80% 가까이 20만 원을 받고요. 예. 연계해서 받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그것을 많은 보완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지금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를 네. 하겠다는 말은 네. 결국 그동안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그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내온 사람들만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예. 오래 가입하면은 그 소득액이 물가 연동해서 연금이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타는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 가입자들이 뭐 충분히 이익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개인연금보다도 국민연금이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A급여를 정해주는 건 장기간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계속 장기간에 더 플러스 알파를 해주게 된다면 연금도 많이 타고 기초연금도 더 플러스가 된다면은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많은 고령화되고 또 연금 가입자 많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취지가 예. 빈곤한 노인이 어느 정도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좀 보장해주자는 그 연금 혜택이 국가 돈으로 보장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면을 보면 오늘도 언론에 일부 나왔습니다만도 연금이 많이 성실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탄다. 근데 성실 납부하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그만 소득이 연금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런 예. 것도 또 만에 하나 또 문제가 또 있다면은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 10월부터 개편이 될 건데 또 이런 문제 말고도 4대 중증 질환 문제 그 중에서 특히 선택진료비나 상급병 진료 개선 방안은 또 차차 하고서라도 우선 이제 간병비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재원 부족이 앞으로 더더욱 두드러질 것인데 복지 공약을 지금 이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도 지금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실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실천에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간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떤 법적인 문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좀 수정해 나가는 거겠습니다만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재정이 뒷받침되면서 단장 공약을 오늘 내일 다 실천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예. 되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었습니다. 이 모바일 앱 예소로 김병철님 의견, 대통령의 공약은 신뢰를 위해서도 꼭 지켜줘야 합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도 꼭 지켜줘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전계민님 의견은 어르신들이 박 대통령 많이 지지했을 텐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현숙님, 조경호님, 김혜리님, 김필린님, 한봉란님, 권오태님 또 모바일 앱 예스로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사 아침 2부셨습니다. 3부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